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은주입니다. 외계별이 우리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미국 유타주에서는 의문의 UFO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자세한 소식은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 한 외계별이 우리 태양과 0.8광년 거리에서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숄츠라는 이름의 이 별이 지나간 경로는 태양계를 멀리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 지역에 걸쳐져 있어 사실상 태양계 가장자리를 가로질러간 셈입니다. 이는 인류가 천문현상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가까운 거리를 통과한 항성으로 기록됩니다. 숄츠는 태양계를 스쳐 지난 후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 지금은 20광년 거리에 있으며 현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거리는 4.2광년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4천억 개 이상이나 되는 많은 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별끼리 충돌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7만 년 전쯤 태양계 근처를 스쳐가듯이 지나간 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로 스쳐 지나간 건가요? 스쳐 지나간 바로 옆에 지나간 건 아니고요. 거리로 치면은 이제 0.8광년. 0.8광년이요? 빛이 0.8년, 그러니까 거의 뭐 9달 정도 가는 정도의 거리죠. 그 정도면 꽤 먼 거리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에 거의 한 5만 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8조 킬로미터. 상상해서 보면 먼 거리예요. 근데 이제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네. 그래서 우리 은하계의 그 지름이 한 10만 광년쯤 된다라고 하니까 1광년도 안 되는 거리면 굉장히 작은 거리고, 네. 태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약 한 4.23광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4.2년 정도 이상 가야지만이 제일 가까운 별이 오는 건데, 네. 그 0.8광년이면 정말 가까운 거리죠. 또 이제 우리 태양을 둘러싼 주위에 이제 오르트 구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가설인데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혜성들의 고향이에요. 네. 태양에서부터 한 1광년에서 2광년 정도 되는 거리에 그 먼지라든가 얼음으로 이루어진 띠가 있는데, 네. 그 띠에서부터 이제 혜성이 오는 거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별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집으로 치면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나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굉장히 가까이 왔고, 그리고 이 숄츠라는 이 별이 오르트 구름을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 결국 그 먼지나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그 둘레에 있는 그 태가 뭔가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그 얼음이라든가 먼지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또 혜성으로 또 나타나는, 태양계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이 우주에는 별들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름대로의 조금씩 움직이는 고유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숄츠 같은 별은 굉장히 그 운동이 좀 컸고, 또 우리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 움직인 그런 별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 태양에서부터 2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0광년. 20광년이 다. 그래도 뭐 크게 막 멀리 떨어져 있진 그렇죠. 않네요. 그래서 7만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네. 게요. 7만 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스쳐 지나갔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그 별이 움직이는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궤적을 갖다가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7만 년쯤 전에는 우리 태양계 옆을 지나갔을 거다. 사실은 계산이에요. 네. 정말 오차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 숄츠라는 별 자체를 갖다가 궤도를 쫙 역추선해 보니까 7만 년쯤 전에는 우리 태양계 외곽, 그러니까 0.8광년 정도의 거리로서 태양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가설인 그 오르트 구름에 영향을 줬을 거고, 거기에서 긴 주기의 혜성들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자극이 됐을 거다 하는 네. 거고요. 뭐 7만 년 전이니까 거의 이제 뭐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워낙 이게 작은 별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보다 작은 별이라서 보통 이제 혜성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줬겠지만 네. 당시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중력의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만 뭐 그 당시에 뭐 7만 년 전에
뭐 우리 조상님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와 그런 게 왔다 갔구나 이런 걸 뭐 예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주는 참 넓고 우리 은하에만 하더라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별들이 다 저마다의 궤도를 갖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나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네요. 미국 유타주 숄트레이크시에서 현지 시간 2월 23일 밤 유성처럼 보이는 불덩이가 떨어진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불덩이 수십 개가 모여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며 꼬리 부분에 밝은 빛을 뿜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 불덩이가 항공기나 우주에서 날아온 혜성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지난해 12월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2차 진입을 위한 보조 로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밤이죠.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에서는 유성처럼 보이는 밝은 불덩이 여러 개가 떨어지는 게 목격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항상 하늘을 볼 때 모르는 게 나타나면 UFO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UFO는 외계인이 아니라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늘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보일 때 정보가 없으면 다 UFO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예고됐던 거예요. 예, 예고됐던 건데 중국이 작년 12월에 쏘아 올린 이제 과학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네. 야우관이라는 그런 위성인데 이 위성이 이제 궤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궤도로 가기 위한 그 보조 로켓을 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조 로켓을 갖다가 연소시키고 나니까 연소가 다 된 보조 로켓을 띄워버렸겠죠. 네. 그것이 이제 지상으로 떨어질 때 대기와 충돌하면서 1000몇백 도 이상 되는 높은 온도로서 이것이 타는 모습들. 그것이 마치 이제 유성 중에서 이제 불덩어리처럼 보이는 걸 화구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불덩어리가 여러 개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와 이거 뭐 UFO 아닌가 이런 식의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요. 미리 중국 쪽에서 이런 위성이 그러니까 야우관 위성이 2차 그 엔진 보조 엔진을 갖다가 이제 연소할 거고 네. 이것이 어디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라고 사실 예보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유타주 이 부분이 좀 사막이 많은 지형이잖아요. 그냥 좀 다행인 거고 물론 이것이 이제 작다 보니까 대부분 다 타서 없어져요.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모르는 분들이 보기엔 큰 UFO 이상한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리고 또 유타주가 좀 유독 UFO가 많이 관측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올 2월 초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굉장히 밝은 그런 별똥별 같은 거라든가 이상한 물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타주가 뭐 사막도 많고 이상한 캐년도 많아가지고 외계인이 좋아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말 외계인이라는 UFO는 없었고 네. 다만 그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가 로켓의 잔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예고된 사전에 예고된 중국의 과학 관측 위성이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보조 로켓을 연소시켰고 네. 그것이 이제 분해돼 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대기와의 충돌로서 1500도 이상의 온도로서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땅에 큰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로켓은 추진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쏘아 올린 다음에 바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데 예. 지금 이건 12월에 쏘아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로켓을 갖다 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발사체 그 로켓이 아니라 궤도 수정용 소형 로켓을 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궤도를 계속 돌아가다가 이제 그 궤도를 다른 궤도로 옮기면서 네네. 그때 옮기려니까 이제 연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추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자그마한 그래서 보조 로켓, 소형 보조 로켓이에요. 네, 그럼 미리 예고가 됐었다라고 하면 나사만 알고 있고 시민들은 몰랐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네. 공개를 안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공개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대부분 대기에 타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나사는 알고 있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보다가 와,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것이 이제 정말 친절했다면 오늘 밤에 이런 우주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미국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우주쇼가 펼쳐진다면 친절하게 좀 예고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